그죠? 이게 실행되거나 이게 실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 실행돼야 되니까 else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조건을 넣어주면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 조건은 뭡니까? 로그인 했을 때. 그리고 여긴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죠. 그럼 이제 이 로그인 했을 때를 처리를 하면 돼요. 조건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로그인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데이터로서 우리가 저장을 해놓으면 되죠. 로그인을 했을 때는 특정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하지 않았을 때는 저장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이 로그인 기능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자, 여기서 없는 아이디입니다를 체크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품을 탔는지 안 탔는지를 뭘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내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드상에서의 그 어떤 정보는 항상 데이터로 전달하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결국은 데이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지 로그인. 자, 뭐 이지 로그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거 변수명은 아무렇게나 지으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잘 하시면 돼요. 불로 해도 되고 인트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펄스로 해놓으면 이거 뭡니까? 이러면 이제 아무도 로그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로그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펄스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다가 요거를 우리가 이제 true로 바꿔주면 이게 true가 되면서 이제 이게 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 그러면 내가 로그인 했을 때 뭐를 요 값을 true로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처음에 펄스를 해놓고 처음에 시작하면 로그인 안 된 상태로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로그인을 하면 여기 매니저 여기서 사인이라 이제 여기서 로그인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로그인을 성공을 하면 여기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뿌려주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값. 자, 어디 있습니까? 요 값에다가 true를 넣어줘야 돼요. 누가? 얘가. 이지 로그인에 true를 넣어줘야 되는데, 자, 이 이지 로그인 변수의 주인은 누굽니까? 요 앱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앱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못한다 그랬죠? 스태틱이 아니면.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new 앱을 해서 앱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저장을 해보려는 이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느낌으로 퍼블릭으로 설정을 해줄게요. 퍼블릭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접근 가능하죠. 이렇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new 해서 객체를 만든다라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의 로그인 정보를 여기다 저장해 놓고 new 하면은 이 앱 스타트라는 거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더 만드는 꼴이 돼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랑 여기 있는 데이터랑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이 로그인 정보는 반드시 한 개여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그럼 이 이지 로그인이라는 거는 이 앱 클래스에 딱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턴스화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까 하려던 앱점 이지 로그인에 바로 true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있죠.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 app.isLogin은 이 앱이라는 클래스 딱 하나에만 존재하는 한 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것을 우리가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정확히 여기 앱 클래스에 있는 요거.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엔 펄스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 하려면 사인업을 통해서 일단 가입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인인을 해야 되는데, 멤버 사인이죠. 자, 요 아이디 AA 그리고 비밀번호 BBB 이렇게 하면 이제 없는 아이디가 나와요. 자, 요것도 이제 객체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잘 안 되실 거라고. 자, 이 멤버 컨트롤러 보시면 얘예요, 얘. 그래서 이 두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요 mm이 뭐냐면 요거죠. 멤버 매니저. 잘 보시면 멤버 매니저 new 하잖아요. 이게 new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new를 하면은 새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가 새로 만들어질 때, 그죠? 요 멤버 컨트롤러가 새로 만들어질 때 요 코드가 쭉 실행되면서 멤버 매니저도 새로 만들어지겠죠.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 다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코드가 쭉 실행이 되면서 이제 모듈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멤버 사인업 치면은 멤버니까 요 코드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된다? 멤버 컨트롤러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죠. new 하잖아요. new. 그래서 거기에 있는 두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걸 실행을 하죠. 그러면 멤버 컨트롤러가 새로 만들어질 때 요 mm이라는 게 new해서 또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이 mm엔 뭐가 들어있냐면, 자, 좀 복잡합니다. 저장소가 있죠. 회원 저장소. 자, 그래서 요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 멤버 매니저 mm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저장소가 있어요. 저장소. 어떤 저장소냐면 회원들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회원 저장소. 이거죠, 이거 멤버스. 자, 멤버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볼게요. 그 new 해서 멤버 컨트롤러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멤버 컨트롤러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돼요. MC라고 할게요. 멤버 컨트롤러. 자, MM이라고 했네요. M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멤버 컨트롤러는 요 클래스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요 mm이라는 멤버 매니저 변수랑 두 커맨드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mm이라는 것과 두 커맨드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대충 적을게요. 자, 그럼 이제 mm은 new 멤버 매니저죠. 그죠? new 멤버 매니저. 요거죠, 요거. 멤버 매니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객체를 다룰 때는 객체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참조값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상황이에요. 요걸 찾아갈 수 있는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명령 한번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지고, 컨트롤러 만들어질 때
이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요게 얘 만들어지면서 얘가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두 번째 명령을 입력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명령어 똑같이 멤버라고 입력을 하면 또 요걸 타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new를 통해서 멤버 컨트롤을 또 만듭니다. new라는 건 새로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게 1회차 때 만든 거라고 하면 2회차 때 똑같이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두 개 똑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도 mm이 있을 거고 두 커맨드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면서 연쇄적으로 뭐가 만들어진다? 이거랑 똑같은 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할 때는 첫 번째 명령어 입력했던 얘랑은 다른 요거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사인업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죠? 그럼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회원 정보가. 그리고 두 번째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뒤져보겠죠. 회원가입한 정보를 여기서 찾아보겠죠. 그렇죠? 근데 서로 저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복잡하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꼭 그려보면서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랑 연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명령어를 두 번째 칠 때는 역시 새로 만들어지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컨트롤러와 멤버 매니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두 번째 내용에서는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구조를 만약에 이해를 하셨으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해결책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한 번만 만들거나, 첫 번째 해결책, 이거를 명령어를 입력할 때마다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여러 번 만들더라도 이 저장소를 공유를 하거나,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뭘 사용해도 괜찮아요. 대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공유를 한다라는 것은 이 저장소를 모든 멤버 매니저 객체가 공유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어 놓고 다 공유를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스태틱이죠. 저장소, 이 회원 정보를 저장하는 곳을, 이 멤버스를 요거를 스태틱으로 해서 공유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멤버 컨트롤러 new를 명령어 입력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한 번만 해주는 거.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근데 스태틱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했으니까 저는 두 번째 방식을 쓸게요. 스태틱 방식보다는 두 번째 방식을 쓸게요. 근데 스태틱으로도 되는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스태틱 붙여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멤버스라는 저장소는 이렇게 멤버 매니저 객체가 각각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없고, 얘네들한테 없고, 이 멤버 매니저라는 클래스 있죠. 이름이 기니까 그냥 대충 NM이라고 할게요. 대문자 NM으로. 그러니까 이건 클래스예요. 요거 클래스 자체예요. 얘네들은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인스턴스,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장소가 딱 여기에 있어서 얘도 이걸 쳐다보고 얘도 이걸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가 회원가입을 통해서 여기다 저장하면 얘가 로그인을 할 때 여기서 찾아다가 로그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태틱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사인업, 멤버 사인업, 그 다음에 멤버 사인인.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 됐죠. 물론 이거 여기 AAA BBB로 나와야 되지만 이건 제가 하드 코딩 해놓은 거니까 일단 로그인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요 방법이 있고. 자, 근데 스태틱을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으니까, 두 번째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이렇게 각각 객체가 이렇게 자신의 저장소를 따로 갖는 형태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만드는 거예요, 컨트롤러를. 그럼 여기에서 자, 뉴 하는 부분 있죠? 이거를 반복문 밖으로 빼야겠죠? 반복문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반복문이 아니라 반복문 밖에다가, 얘도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반복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얘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항상 동일한 객체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 내용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자, 되는지 한번 보고요. 회원가입하고, 자, 일단 로그인이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해결책 간단한데, 어떤 객체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제 이게 좀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 홍123 홍길동으로 픽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그인한 사람의 아이디랑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로그인 정보를 받아와야죠.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라고 할게요. 처음에 너를 넣어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로그인드 네임, 이렇게 두 개를 마련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이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사람의 이름을 저장을 해놓고 여기서 쭉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용도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 부분을 로그인 아이디로 대체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역시 쪼개서 로그인드 네임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로그인을 했을 때 채워주면 되죠. 여기 역시 여기서 true로 만들 때 여기에다가 현재 MB 찾은, 로그인 성공해서 찾은 회원의 정보 중에 로그인 아이디 넣어주고, 이렇게 닉네임에서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로그인한 사람, 로그인한 해당 로그인 유저가 여기 세팅이 되겠죠. 자, 해서 다시 사인업 하고 로그인하면 이제 이렇게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속 유지가 되죠.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로그아웃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그아웃 기능을 따로 만들어서 명령어를 만약에 멤버 로그아웃이다 라고 했을 때 로그아웃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이 기능은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객체의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 new를 해서 이렇게 객체를 하나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자, 결국 여기서 이걸 조금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 로그인 아이디랑 로그인 네임이랑 다 어디에 있다? 우리가 이 멤버라는 객체로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찾았잖아요. 이게 찾은 거죠, 여기가 찾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영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MB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사실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저장할 게 아니라 사실 app.loginth member라고 해서 MB를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차피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앱 쪽에 이렇게 3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멤버라는 형태의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이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변수가 너무 많아지는 게 별로니까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죠. 빨간 줄 뜨면 임포트 해주시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요 리플렉트 멤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거 요 example member.member.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하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뀌어야겠죠? 자, 그럼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어떻게 체크하냐면, 이게 널이면은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고, 로그인을 하면 이 로그인 멤버가 뭔가로 채워지죠. 그래서 널이 아니면 로그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널이 아니라면 로그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될 거고, 아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로그인 멤버 안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get 로그인 아이디로 가져오시고, 자, 여기도 로그인드 멤버에서 get 닉네임으로 이름 꺼내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로그인 기능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되는지 볼게요. 사인 업, 멤버 사인 인. 아, 이거 안 고쳤네요. 이제 이거 필요 없죠? 자, 다시 빠르게 테스트하고 사인업 회원 가입해 주시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그인 기능 에서 이 객체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상속까지 오늘 나가보려고 했는데 상속까지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대신 저희 이제 내일도 바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상속은 내일 같이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요거 객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 객체 지향이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많이 좀 접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도 그려보시고. 그래서 이 객체가 좀 안 돼 있으면은 객체 지향 그 상속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고비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다행인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를 계속하게 되면 이런 새로운 객체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접근했던 객체와 두 번째 접근했던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가 돼버리면 일관된 우리가 데이터를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되게 뭐랄까 구조적인 면 이런 부분들로 많이 나가고 좀 빠르게 나간 부분이니까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최대한 동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빠르게 넘어가서 놓쳤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다시 되짚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동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